알았는데 원서 접수가 뭐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딱 3스텝으로 끝내는 정시 원서 쓰는 법 정복하기 특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인데요. 약 한 달 정도의 여유 기간이 남았죠. 수능이 끝나서 끝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정시에서는 수능 6교시가 원서 접수 영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서가 수능 점수 이상으로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본 후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기 점수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학교에 진학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는 객관적인 자신의 점수 확인하기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고사장에서 나오자마자 여러 입시 사이트들을 통해서 가채점을 해봤을 겁니다. 절대 한 사이트의 결과만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문과나 이과에 따라서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표본들을 갖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만을 믿기에는 매년 실채점 결과와 예측값의 차이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따라서 이투스,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EBS 등 여러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백분위 값과 예상 표본 점수 값을 계산합니다. 2단계는 배치표 확인하기입니다. 이투스나 고속성장, 메가스터디 등에서 제공하는 배치표를 확인합니다. 배치표라는 것은 나의 점수대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가나 다군별로 구분을 해놓은 표입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기관의 가채점 값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배치표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투스에서 나의 표점 합이 1135점이라면 이투스 배치표에서 해당 값을 찾아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줄에 있는 학교들만 살펴보면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각 대학들은 과목별 반영 비율이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위아래로 3급간 정도의 대학들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점수보다 윗줄의 대학인 경우에는 자신이 비교적 잘 본 과목의 반영 비율들이 높거나 잘 본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을 추리면 더욱 좋겠죠? 또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2-3급간 정도의 대학에서는 펑크가 나서 들어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가나 다군에 있는 배치표를 모두 반복하여 10개에서 20개 정도 조금이나마 가능성 있는 학교를 모두 추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단계는 진학사 모의 지원하기입니다. 물론 여러 모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본인의 손으로 가장 가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진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학사는 올해 나와 같은 학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의 구체적인 지망과 지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학사 정시 저장소에 들어가서 아까 추렸던 20개 정도의 대학들을 모두 넣고 각각의 학교의 칸수를 확인합니다.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는 합격 확률을 칸수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칸 이상이면 최초 합권으로 보고 4칸 정도면 상향 및 불합격, 5칸 정도면 추가 합격권 정도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3장의 원서를 쓴다고 하면 상향, 적정, 하향 이렇게 3가지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여기서 진학사 표본 분석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인 6칸 이상과 가능한 가장 높은 4-5칸인 학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펑크날 학교 찾는 팁, 바로 지원자 풀이 겹치는 학교를 찾아보는 겁니다. 작년까지 연세대와 고려대는 가군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즉 동급간인 연세대와 고려대를 모두 지망하는 학생의 경우 한 가지 학교만 선택해서 운에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다군에 고려대가 신설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가군에서 고려대를 썼던 친구들이 다군에 고려대를 쓸 수 있게 되면서 가군의 연세대를, 다군의 고려대를 쓰며 연고대를 모두 쓰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죠. 이런 심리를 이용하면 올해는 가군의 연세대가 몰리겠구나, 가군의 고려대를 써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동급 간의 학교에 동일한 학과가 같은 군에 존재한다면 이제부터는 눈치 싸움에 성공한 사람이 좋은 입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다군의 변화가 가장 크게 주력할 만합니다. 작년에는 다군의 서성한 라인의 이상의 학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군의 인서울 상위권 학교들이 무전공을 명목으로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무전공 학과의 경우 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학생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대다수의 입시 기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던 학교가 올해 다군으로 이동하였거나 동급 간 학교의 같은 계열 학과가 다군으로 이동하였다면 꼭 유의해서 가능한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돌려봐야 합니다.
다시 진학사 모의 지원으로 돌아와서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는 실제 올해 나의 경쟁자들이 어떤 학교에 관심을 갖고 넣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각각 학교에 어떤 지망을 삼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교에 합격해서 빠질 학생과 실표본에서 나보다 낮은 학생들을 추려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나보다 높은 학생들은 안전카드를 위해서 이 표본에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높지만, 나보다 낮은 학생들은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어서 밑에 학교로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처음에 봤던 칸수에 비해서는 칸수가 한 칸에서 두 칸 정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칸과 합격 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마지막 날까지 표본과 합격 칸수에는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일 본인 스스로 표본의 변화를 확인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시 원서 접수 노베이스인 친구들을 위해서 원서 접수의 기본적인 단계들을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기본적인 1단계 자신의 점수 확인하기, 2단계 배치표 확인하기, 3단계 진학사 모의 지원하기라는 큰 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군뿐만 아니라 군에 따라 달라지는 원서 접수하는 법, 그리고 실제 표본 분석하는 법 등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연쌤이었습니다.